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민봉 의원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용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에 패스트 트랙에 올린 법안은 뭐였냐면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연동형 50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지역구 250석인 줄 알았더니 또 대한신당이죠. 깜빡했네. 대한신당 유성엽 의원께서 이거 자기 지역구 합쳐질까봐 이것도 하나의 게리맨더링이죠. 250석을 또 253석으로 올렸대요. 253석을 올리고 비례를 47석으로 했어요. 그리고 연동형 50%, 석패율도 없애버렸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하려고 지금 1년 동안 나라를, 국회를 이렇게 한 겁니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래 쥐 한 마리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선거법 하려고? 야, 참 국회를 이런 식으로 밀실해서 모여가지고 교섭단체도 아닌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해가지고 수정안을 올려요? 이거 국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국회를 능멸한 거죠. 예.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민생 도탄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런 거 하자고 국가를 이렇게 1년 동안 그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이거 그대로 하자고 1년 동안 이런 겁니까? 이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올리든지. 그러나 이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신다고 하니 국민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려야죠. 국민들도 알아야죠. 뭐가 문제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국민들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석이 몇 석이죠? 300석입니다. 300석에다가 정당 득표율 예를 들어서 10%를 했다고 합시다. 10%를 하면 300석에 10%면 30석이에요. 30석에서 그 당이 지역구에서 2석을 얻었어. 그럼 30석에서 2석을 빼요. 28석. 28석에 50% 연동이니까 절반 나눠. 그럼 14석. 14석을 연동형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 득표율이에요. 정당 득표율. 지역구 득표율 별 의미가 없어요.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지역구한테 가는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당 득표율을 많이 얻어야 그냥 공으로 비례를 얻는 겁니다. 이 정당 득표율, 지역구는 지역구를 뽑고 비례는 비례를 뽑아야 되는데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와 연계한다. 이래서 연동형이에요.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저 독일이나 이런 데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어떻게 연동형이 아닌데 제가 그 번역을 해보면 연동형이라고 붙였어요. 또 좋은 말을 찾은 것 같아. 연동형 하면 이게 분칠해가지고 나쁜 제도도 좋게 보일 것 같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위헌입니다. 표의 등가성이 깨졌어요. 지역구의 표의 등가성과 정당 득표의 표의 등가성이 깨졌기 때문에 완전히 위헌입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A당이라는 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어요. 100석을 얻었는데 정당 득표율이
40%였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00명 곱하기 0.4에서 120석. 120석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이 당이 지역구에서 100석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석. 거기에 준연동이니까 50% 해서 20석의 절반인 110석, 10석 해서 두 개 합쳐가지고 지역구 100석, 연동형 10석. 이게 110석. 요게 지금 말하는 준연동형의 계산 방식입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다른 예입니다. 이번에 A당이 정당 투표를 마찬가지로 40%를 얻었어요. 근데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정당 득표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정당 득표율이 40% 아니고 30%를 얻었어요. 그러면 300석 중에서 30%인 90석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 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100석이 나왔어요. 100석이 나왔으면 90석에서 10석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은 연동형에서 비례를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설명입니다. 아까는 지역구에서 못 얻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40%를 정당 득표를 얻었는데 지역구에서 100석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10석이라도 가져갔고, 여기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를 30%를 했기 때문에 100석을 얻으면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90석에서 초과한 거잖아요. 10석이 정당 득표를. 그래도 그 10석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에서 이 제도를 보시면서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에 해당하는 비율보다 낮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A당이 100석을 얻었으면 33.3%인데 정당 득표율이 30%라서 비례 의석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이 당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A당에 정당 투표한 표, 그러니까 국민의 30%, 그건 아무 영향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걸로는 의석을 못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표는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월 17일 날 기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국민들은 산식할 필요 없다.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컴퓨터 부품까지 알 필요 없다.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자기도 못 하겠는 거야. 진짜 가관이죠. 자기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고 그래요. 국민들 알 필요 없습니까?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스포츠에서 말이죠. 경기 규칙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적응을 해서 다른 방책을 강구하고 대응을 합니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와 정당의 선거 전략이 모두 변화가 됩니다. 아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적절히 이용을 해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한 행위잖아요. 합법적인 행위고. 그런데 그런 거 알까봐 알 필요 없다 그냥 투표만 해. 국민들은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표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표를 찍으면 내 표는 어디로 가고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고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투표만 하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건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 심판해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당과 유권자의 선거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의 비율보다 낮은 정당 득표율은 의석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즉 사표가 생긴다는 거죠.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전체 의석이 30%인 90석을 어느 당이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시켰으면 정당 득표율이 30% 이하이면 비례 후보는 모두 탈락합니다. 이게 연동형이죠. 이게 그러면 이 당은 비례를 공천할 수도 없어요. 왜? 지역구에서 당선되니까. 그게 오버해가지고 정당 득표율보다 많이 당선되면 비례를 공천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 당은 비례에서 무슨 뭐 소수자니 장애자니 여성이니 청년이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천을. 한 명도 당선을 못 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꾸르네. 자, 그러면 이 당이 자기 30% 얻은데도 못 가져가잖아요, 비례를. 그러면 이 당이 선거 전략을 짜야죠. 선거 전략을 짜서 20%를 소위 위성정당에 밀어주면, 위성정당은 20%면 300석에 20%면 얼마예요? 60석이죠. 거기 절반. 준연동형이니까 50%. 준연동형이니까 그러면 30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위성정당은. 그러면 이 A당 90석하고 위성정당 30석하고 연대하면 120석이 되겠죠. 여기 이 인간은 말이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주체들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효율적인 결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지금 뭐 정의당, 민주당 뭐 비판이 대단합니다. 근데 지난 선거 때 자기들이 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써먹은 방식 아닙니까? 정의당은 정당 투표 자기네들 지역구는 나라는 민주당에게 맡겼으면 정당 투표는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런 방식 다 써먹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선거법을 올려놓고 그 선거법을 이용하겠다 합법적으로 이용하겠다가 하니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치명적인 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선거제 개혁도 많은데 전 세계에서 하나도 없는, 그리고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하려고 하느냐. 반대해서 원한 대로 그냥 올려라. 225대 75. 원한 대로 올려서 투표해서 부결되면 부결되고 가결되면 가결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이용을 해서 225대 75를 254대 47, 30도 30석 캡에 또 뭐 50% 연동형의 석패율은 없애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도 이해하시는 국민들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투표자도 투표 형태를 바꿀 것이고 정당도 선거 전략을 바꿀 것이다. 거대 정당들, 대체로 1당 2당이 되겠죠. 1당 2당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비례 대표에 집중할 수 있는 정당하고 연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연대 안 하면 그게 바보죠.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연대했잖아요.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한두 번 연대했나? 어? 선거 때마다 연대했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도 행태가 달라지죠.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의원수를 많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은 인물 투표를 하고 비례는 정당을 분리해서 투표하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랬어요. 나중에 해외 사례 말씀드릴게요. 다른 나라에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럴 거라고?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행태를 보였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행태가 됩니다. 저희가 준연동형 제도의 이러한 허점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거 허점 있다. 큰일 난다. 자, 이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 그리고 현실에 되도록 가깝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자, A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 스몰 A당과 연대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여드린 겁니다. 연대를 안 할 경우에 A당이 득표율 40%면 지역구에서 125석이 253석에 125석이 당선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동형에서는 못 받고 병립형에서 9석을 가져가요. 그리고 전체가 134석이 됩니다. B당은 정당 득표율 35%, 지역구에서 115석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동형은 못 가져가고 병립형에서 3석을 가져가요. 8석을 가져가요. 그래갖고 123석이 됩니다. 예. C당은 득표율이 15%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이 됐어요. D당은 정당 득표율 6%, 지역에서 3석이 당선이 됐고, E당은 정당 득표율 4%, 지역에서 2석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동형은 CD 2당만 가져가게 되겠죠. 근데 CD 2당이 득표율이 워낙 낮아서 캡이 30석인데 지역구를 빼보니까 지역구를 빼도 25석밖에 못 갖고 와요. 그러면 캡 안에서 25석을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C당이 15석, D당이 6석, E당이 4석. 이거 설명하려면 제가 깁니다, 이게 산식이 아까 그 심상정 의원이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진짜 몰라도 될 정도로 이 산식이 복잡해요. 근데 제가 계산해서 결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 D, 2당이 병립형에서 3석, 1석 가져가서 A당이 134석, B당이 123석, C당이 26석, D당이 10석, E당이 7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A당이 스몰 A당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심정적인 연대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득표율 20% 중에 20%가 스몰 A당에 갈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이것도
계산식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연대한 A당은 의석이 스몰 A당과 합치면 14석이 늘어요. 연대를 안 한 B당은 2석이 줄고 C당, D당, E당은 7석, 3석, 2석이 늡니다. 그러면 이 비례정당인 스몰 A당은 20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걸 뭐 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연대만 해도 20%만 가져가도 비례의석을 20석 갖고 와서 14석이 느는데 이거 안 하겠어요? 자,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 B와 연대를 합니다. B당은 비례대표 안 내요. 낼 필요 없죠. 지역구에서 오버하면 못 가져가는데. 그래서 원래 투표는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34, 123, 26, 10석 7개로 되는데 B당이 스몰 A당과 완전에 가까운 연대를 했을 경우에 득표를 B당이 30%를 가져간다. 요건 제가 오타가 난 겁니다. 이게 30인데 35%로 잘못 써서 제가 좀 전에 볼펜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30 B당이 가져갈 경우에 B당의 의석이 139석이 돼서 16석이 늘어요. A당은 132석으로 2석이 줄어요. A당은 40%고 B당은 35%인데 B당이 훨씬 많은 의석을 갖게 되죠. 7석이나 많은 의석을 갖게 됩니다. 득표율은 5%가 낮아도. C당은 마이너스 9석이 되죠. D당은 마이너스 3석이 됩니다. E당은 마이너스 2석이 되고 자, 이 현상을 정당들이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이걸 아는데 투표 행태를 안 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정당, 자기가 원하는 정파가 승리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굳이 하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들 거예요? 비례민주당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이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 더 말씀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A당, B당이 모두 위성정당인 스몰 A당, 스몰 B당을 만들어서 선거연대를 하는데 A당은 루즈하게 연대하고 B당은 타이트하게 연대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느냐. 우측에 있는 건 똑같아요. 134석, A당이 134석, B당이 123석, C당이 26석, D당이 10석, E당이 7석.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당은 느슨한 연대, B당은 타이트한 연대 할 경우에 A당은 128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줄어들죠. A당이 134석에서 6석이 줍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에서 13석을 얻으니까 134석에서 141석으로 늘어요. 플러스 7석이 됩니다. B당은 자기는 그냥 지역구 의석 115석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연대가 잘 됐기 때문에 의석수 B당의 비례가 18석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9가 돼서 132석이 돼요. C당은 소수당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D당은 마이너스 4, E당은 마이너스 2가 되죠. A당과 B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각 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의석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표를 많이 얻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의석수가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면 합종연행, 쪼개기, 연대, 역할 분산, 이합집산 모든 현상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걸 바라십니까? 이런 선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대로 밀어붙이신다면 우리는 이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어요. 증명해서 사실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식의 허접한 선거 과정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선거법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유권자들한테 분리투표에 유혹을 느끼게 그렇게 선거법을 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끌고 와서 지금 거기다가 또 밀실야합을 해서 원래 안도 아니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 설명드릴게요. 뭐 조그만 나라긴 하지만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해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연동형을 도입한 후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 번만 하고 다시 다른 제도로 돌아간 나라입니다.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믿으시니 이거 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입니다. 알바니아는 총 140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례가 100석. 지역구 100석, 비례가 40석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안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저지 조항이 있어서요. 정당의 저지 조항이 개별 정당은 2.5%, 연합 정당은 4%를 얻어야 되고 그런 것만 좀 달라요. 우리하고. 2005년도 알바니아 선거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알바니아 선거 결과 거대 양당이 민주당하고 사회당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사회당의 위성정당이 하늘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역구에만 당선되고 비례 못 얻어가요. 연동형이니까. 사회당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만 가고 비례 못 얻어가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세우는 거예요. 위성정당들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가져가죠. 비례만 가져갑니다. 이게 정당 투표에서 유권자들한테 분리투표에 유혹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길 것 같은데. 정당은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최대 목표예요.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을 빼놓고 가지는 않겠죠. 여기에 대해서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민주제도 인권사무소 선거감시단에서 총선 이후에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이게 이제 총선 민주대조 인권사무소 표상인데요. 여기서 보고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제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놨으니까 한국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추가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우회하고 왜곡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정당 지역구포 그리고 A정당과 연합한 B정당 비례후보의 분리투표에서 지지정파의 의석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은 합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의 연동성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사실상의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될 것이다. 분리투표 전략을 쓰지 않는 정당은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정당 간 구분이 모호해져서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오도한다. 한마디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왜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선진국 선거감시단에서 문제가 많다는 제도를 이걸 왜 하려고 그러세요? 이제 이 선거법 발의한 사람이 대표 발의한 분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왜 하려고 그러는지. 알바니아 그래서 이거 한 번 하고 관둔 겁니다. 단순 비례대표제로 바꿨어요. 다음 레소토 하겠습니다. 레소토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소토 남아프리카 연방 속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알바니아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예요. 2007년도 총선거에서 두 거대 정당이 아예 비례 후보를 내질 않았습니다. 비례 후보를 댄 모조 정당과 연합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왜? 다른 당이 하면 A당이 하면 B당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도 똑같아요. 제도를 바꾸죠.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아마 연동형 이번에 한 번 하고 바꿀 거예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나라도 2012년에 1인 1표제로 선거법을 개정을 합니다. 여기 레소토 민주우회당 지역 62석 비례는 없고, 그 다음에 연합정당인 독립당은 지역 없고 비례 21석, 바소트당은 지역이 17석이고 비례 없고, 또 연합정당인 노동당은 지역이 없고 비례가 10석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베네수엘라, 이거 차베스가 엉망 만든 나라잖아요. 베네수엘라도 2005년 총선에서 같은 전략이 사용됐어요. 근데 이건 특이하게 레소토와는 다르게 자기 원래 정당이 비례를 내고 새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역구를 냈어요. 그리고 양쪽을 쓸어버렸죠. (2005년에)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입니다. MVR 비례대표 56석, 지역구는 9석인데 이거는 어느 특정 지역이, 이게 우리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특수한 요인이 있어 그 지역만 지역구 후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비례만 된 거예요, MVR이. 그리고 UV는 비례는 없이 지역구에서 90석. 이거 싹쓸이 한 거예요.
그 이유감시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거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영어인데요. 제가 뒤에 번역해놨으니까 읽겠습니다. 헌법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고되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그 결과 비례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도 이거 바꿨어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연동형 포기했어요. 병립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 많고 잘못된 제도라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왜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부결시킵시다. 부결시키는 게 맞잖아요. 이거 문제 이렇게 많은데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이 말씀하시는 게 독일, 뉴질랜드 얘기를 해요. 제가 독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은 이게 처음에 순수 비례대표제였어요. 순수 비례대표제 하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당에서 히틀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비례로 다 지정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덧붙인 거예요. 우리처럼 소선거구제라 글로 간 게 아니라 순수 비례대표제를 하다가 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라고 우리가 거꾸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걸 독일의 사례를 모범이라고 하니 내 복장이 터집니다. 저 끝나야 식사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독일과 뉴질랜드 뭐가 우리하고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나라는 연동형이 작동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독일 연동형 그 다음에 소선구제 50대 50이에요. 뉴질랜드 지역구 53.3%예요. 근데 우리는 지역구가 이번 선거법에 따르면 253석이니까 84.4%입니다. 자, 이게 작동이 되는 이유가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작동이 되는 이유입니다. 첫째가 정당 득표율에 해당되는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적게 당선되더라도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비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50%, 뉴질랜드는 40.8%예요. 우리는 15.6%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연동형이 작동이 됩니까? 전 세계 유례 없는 선거제도고요. 이거 만약 그대로 실시하면 나중에 전 세계 우스갯거리 되고 대한민국 국회가 창피한 꼴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제도를 해요? 독일과 뉴질랜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정당 명부의 비례 후보로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9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299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280명, 기독교 민주당은 254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207명이 정당 명부의 비례 후보에 중복 입후보했습니다. 뉴질랜드는 71개 지역구 후보 중에서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이 모두 61곳의 지역구 후보가 중복 입후보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후보가 비례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에 분리 투표할 유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복 입후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석패율제도 없어졌고 이중등록제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리투표 하라고 제도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독일 실제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 2017년 총선입니다. 지역구 후보에서 보시면 바이에른 주에만, 이 독일의 특수한 경우예요. 기사련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사회연합. 여기는 바이에른에만 있는 정당이에요. 이 당이 정당 득표율이 6.2%인데 바이에른 주에서 46석을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례의석은 한 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자유민주당은 비슷하게 정당 득표는 7%였어요. 그런데 지역구는 한 석도 안 됐어요. 비례해서 70석을 당선이 되는 거죠. 80석을 얻었어요.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또 문제점이 뭐냐면 598명인데 111석의 초과 의석이 나왔어요, 독일이.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709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598명인데 이것도 연동형의 문제죠. 언젠가는 초과 의석이 나오죠. 우리도 연동형을 계속하면. 자, 이거에 대해서 독일 납세자연맹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연동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국회의원의 증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용납을 할까요? 이 납세자연맹이 말했어요. 의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98석에서 초과 의석이 111석이 생겨서 709명의 의원이 탄생을 한 겁니다. 독일에서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를 해요. 그래서 독일이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초과 의석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해요. 이 독일에서도 바꾸려고 하는 제도를 왜 우리 4+1 민주당 그 다음에 1중대 아까 뭐 1분대라고 하셨나요?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가 이걸 왜 하려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도 바꾸려고 그러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제도 하면 비례한국당 한다고. 왜? 코대 정당들은 연동을 못 가져가는데 이걸 선거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권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정파에 의석이 많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도 이제는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권자들도 지역구와 비례투표를 분리투표하라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왜 하려고 하세요? 이거 부결시킵시다. 부결시키시고요. 이번 선거 원래 선거법대로 합시다. 만약 이것이 가결되면 우리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음 선거에서 제1당이 될 겁니다. 옳은 소리